자, 일단은 회계부가소득 교재 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이론 실기, 이렇게 하면은 좀 약간 시간이 법인세보단 쪼달려요. 그래서 쪼달리는 게 아니라 실기를 좀 많이 못해서 한 이론 몇 시간 하고, 그다음 실기 몰아서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쪽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좀 부탁드리고. 자, 어디 펴주시냐면, 교재. 네, 54페이지네, 54페이지. 어떻게든 거기 가로 2번 기말 재고 자산의 귀속 여부라고 있는 거 있죠? 가로 2번 기말 재고 자산의 귀속 여부. 음. 네, 거기에다가 회차 불러드릴게요. 자, 96회 3-4 그다음에 100회 3-4 회계부가소득 54페이지 가로 2번 96회 3-4 그다음에 100회 3-4 한 페이지씩 좀 줄여야 될 거예요. 거기 적혀져 있을 겁니다, 아마. 자, 그 다음에 55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4번 재고자산 감모손실 있죠, 여러분들? 여기 출제 진짜 많이 했어요. 불러드릴게요. 자, 92회. 3-3. 그 다음에 95회. 3-3. 그 다음에 105회. 3-4. 결산 문제예요. 그럼 3-몇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다음에 107회. 4번. 이건 이론입니다. 이론. 계산 문제죠, 물론. 이렇게입니다. 다시 한번 92회 3-3, 95회 3-3, 105회 3-4, 107회 4. 자, 그 다음 어디로 가주시냐면 57페이지. 자, 57페이지 가로 5번 재고자산의 기말평가. 거기도 불러드릴게요. 자, 76회 3-4, 그 다음에 83회 3-4, 그 다음에 85회 4, 그 다음에 91회 3-4. 다시 한번 76회 3-4, 83회 3-4, 85회 4, 91회 3-4. 그 다음에 58페이지. 맨 위에 뭐 선감모 손실 인식 후 평가 손실 인식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다가도 회차 좀 적어주세요. 자, 81회 1, 그 다음에 82회 3-4, 82회 3-4, 그 다음에 99회 5, 그 다음에 109회 3-4. 다시 한번 81회 1, 82회 3-4, 99회 5, 109회 3-4 이렇게 이렇게 결산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나와요. 결산해서. 맞죠? 물론 2점짜리밖에 안 되지만 이 2점이 꽤 커요. 이제 세무 1급은 또 특히. 자, 보실게요. 일단은 감모와 평가.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세무 2급 때 분명히 감모하고 평가를 배우긴 하는데 어떻게 배우냐면 주로 금액을 던져준 걸 배워요. 배우신다면 우리 이제 세무 1급서부터는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감모하고 평가 이거 문제 풀 때는 금액을 잘 던져주는 게 아니라 수량 곱하기 단가를 응용한 것으로 이제 구하게끔 출제를 합니다. 그렇죠? 보실게요. 잘 보시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감모라는 건 수량 부족이죠. 여러분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요 감모다라는 건 수량이 부족해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기말에 재고 자산이 수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감모가 발생했다라고 표현.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수량 부족이 기말의 수량 부족인 거지 언제나 수량 부족이 감모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뭐 간모 사유는 외우지 마시고 이게 뭐 없어진 사유다라고 모르실 분은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사례 들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해보죠. 뭐냐면, 자, 우리 회사가 장부상에 재고가 250원 있대요. 그럼 우리가 장부상의 재고는 엄밀히 얘기하면 계속 기록법을 썼었어야 돼요. 우리 계속 기록법은 사고 팔 때마다 장부에 계속 기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계속 기록법은 기말에 참고 들어가진 않아요. 안 들어가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요 장부 재고다라는 건 우리가 계속 기록법에 따른 기말 재고다라는 뜻입니다. 장부에 적기만 하니까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도 이미 설명드렸죠.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상품 T계정 있죠. 그 상품 T계정은 실지 재고 조사법의 T계정을 씁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실지 재고 200원 있죠. 요게 실제로 기말에 있는 재고죠. 그렇죠? 기말에 있는 재고. 그럼 해석을 하면, 그러면 이제 장부에 적혀져 있는 기말 재고는 250원인데, 12월 31일에 실제로 창고를 들어가서 센 재고는 2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50원이 장부에 적혀져 있는데, 기말에 창고를 들어갔더니 200원 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50원만큼 기말에 재고 자산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걸 간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셨지만 다시 간모는 어떤 간모하고 어떤 간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정상 간모하고 비정상 간모가 있죠. 그래서 뭐 정상 간모가 예를 들어 가지고 20원이다라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비정상 간모가 30원이다라고 가정하는데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금액을 던져주지 않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세무 1급은 수량하고 단가를 줘서 여러분들이 구하게끔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장부에 적혀져 있는 재고 있잖아요. 장부에 적혀져 있는 재고는 당연히 수량이 장부상 수량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하나당 얼마에 취득했는지 그래서 장부 재고는 장부 수량에다가 단위당 취득 원가가 장부 재고 금액이 되는 겁니다. 기말의 장부 재고 금액. 그죠?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우리가 실지 재고는 실제 수량이 되는 거죠. 얘는 실제 수량. 수량이고, 그 다음에 이 실제 수량이 기말에 창고 들어가면 이게 단위당 취득 원가가 된단 말이에요. 단위당 취득 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간모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수량 부족이네, 수량.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이라는 건 수량 곱하기 단가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수량 곱하기 단가로 나오는데 수량 부족액이다라는 건 거꾸로 단가의 차이는 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알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간모 구하는 공식은 곧 띄울 거지만 어렵지 않겠죠? 어떻게 간모 구하면 돼요? 장부 수량에서 실제 수량 빼고 거기에다가 단위당 취득원가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 그래서 여기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중요해요, 이거. 시험에 진짜 잘 나오거든요. 세무 1급은. 그래서 우리가 간모를 구하는 공식이 어차피 공통분모는 단가잖아요. 취득단가. 그렇죠? 그래서 간모를 구하는 공식은 장부 수량에서 실제 수량을 빼고 단위당 취득 원가를 곱하면 간모가 나온다라는 간모 금액 50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당 얼마 주고 산 놈이 몇 개가 기말에 없어졌냐 이렇게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알죠? 꼭 암기. 자, 그랬을 때,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정상 간모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우셨을 거냐면,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외우셔야 돼, 반드시. 정상 간모는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라는 건 매출 원가로 보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정상 간모는 여러분들 뭐 수량이 뭐 부족해진 게 그게 뭐 예를 들어 도둑 맞거나, 맞죠? 아니면은 뭐, 예, 누가 이제 그러니까 분실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빠져서 깨지거나 뭐 그렇게. 그래서 얘는 우리가 항상 비정상적으로 없어진 건 일회성이니까 영업의 비용을 떨어요. 그죠? 근데 영업의 비용인데 계정 과목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예.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쪽 재고자산은 정말 결산만 주구장창 내요, 결산만. 다 결산 쪽이기 때문에. 그러면 12월 31일에 간무에 대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자, 일단 정상간모와 비정상간모를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보세요. 우리가 어저께 도중에 하다가 끊었는데, 뭐 끊은 건 아니고, 아무튼 도중에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가 어저께 그 상품 T 계정을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어떻게 그렸냐면, 상품이 기초 재고가 300원 있었고, 그냥 매입이라고 할게요. 순매입이지만, 매입이 700원 있었고요. 여기가 제가 여기다 얼마를 적었었냐면 어저께 200원을 적었어요. 200원 적고 그리고 이 상품 T계정은 실지재고조사법에 T계정 씁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요걸로 또 파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됐었냐면 매출 원가였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800원. 그럼 여러분 질문입니다. 중요한 건데 그러면 우리가 요 간모 있죠? 간모 50원 있잖아요. 간모 50원은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응? 포함? 보세요, 여러분들. 요 실지재고 200원, 200원, 200원이잖아요. 그러면 요 장부재고와 실지재고의 차이가 간모라면서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간모라는 게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거잖아요. 간모도 없어진 수량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저께 뭐라고 했냐면 창고 바깥으로 나가면 다 팔려서 나갔겠지라고 해서 매출 원가화 시켜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모 지금 사례에서는 50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제가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이야 장부 재고하고 실지 재고의 차이가 간모입니다라고 했지만 실지 재고 수사법은 장부에 안 적어요, 절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지 재고 수사법은 얘밖에 안 나와. 얘밖에 200원만 250 몰라요. 제가 간모의 개념을 간모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드린 거고 실제로 실지 재고 수사법은 기말에 창고를 들어가서 200원 딱 조사하는 거예요. 200원밖에 없네? 그럼 나머지 800원은 팔려서 나왔겠지?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부터 먼저 파악이 되는 거지 장부 재고는 계속 기록법을 써야 파악이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간모가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어. 왜냐면 간모도 창고 바깥으로 없어진 거거든. 여러분 도난 당했는데 이렇게 여기 창고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간모가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정상간모 이거 지울게요, 여러분들. 그럼 이거 좀 지우고. 그러면 우리가 정상간모 같은 경우에는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면서요. 간모 자체가 매출 원가에 포함돼 있어요.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는데 정상간모 같은 경우에는 네, 매출 원가에 잘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 간모분은 뭐 전부 다 정상간모다라고 하면 회계 처리가 절대 없어요. 알아서 매출원가 잘 들어가 있거든. 됐죠? 잘 들어가 있는 놈을 굳이 회계 처리해가지고 야 이상한 데 들어가 있네 꺼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그거 중요하다. 그래서 시험에서 정상 간모가 나오면 회계 처리는 없어요. 됐죠? 잘 외워주시고. 자, 근데 여기 떡하니 비정상간모는 수동결산이다라고 적어놨죠. 비정상간모는 있죠. 왜? 비정상간모도 여기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들어가 있는 거 잘못된 동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영업의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매출원가에 있잖아요. 그렇죠? 둘 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둘 다 비용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그건 법인세 쪽이에요. 법인세는 둘 다 비용이잖아요. 맞는 표현이야. 근데 이제 재무회계잖아요. 재무회계는 일회성 비용과 매출원가 되게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영업 성과에. 매출원가는 성과에 들어가는 거고 영업의 비용은 어쩌다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성과에 안 들어가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가 실적 발표할 때 당기순이익이 얼마다라는 보고 잘 안 해요. 실제로. 그냥 매출액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다 이런 걸로 보고 많이 하지 실제로는. 맞죠? 왜냐하면 당기순이익 자체가 일회성 이익이나 손실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알죠? 그러면 우리가 매출 원가에 지금 비정상간모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얘는 요 본지가 아니라 얘는 영업의 비용이 있어야 될 녀석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야, 매출 원가에서 그러겠죠. 야, 나가 이 새끼야. 이렇게. 그죠? 야, 나가 이 새끼야. 라는 분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비정상간모는 수동결산이다. 라는 거 진짜 꼭 외워주셔야 돼요. 아셨죠? 논리적으로 꼭 생각해 주셔야 되냐 외우지 마시고 자 어저께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무조건 실지 재고 조사법의 티계정이에요. 알죠? 기말에 창고를 먼저 들어가서 재고를 세요. 재고 셌더 200원밖에 없어. 자꾸 250 집중하지 말고 200원 딱 갔어. 알죠? 이 두 개를 같이 파악할 수 있는 건 혼합법일 때 가능해. 혼합법. 계속기록법도 쓰고 실제 재고 조사법도 쓰는 혼합법일 때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티계정 혼합법의 티계정이 아니에요. 알죠? 그럼 이 창고를 들어가 봤더니 200원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800원 매출원가네? 그럼 간모 매출원가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데 매출원가에 버젓이 비정상 간모 30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있으니까 우리가 매출원가에서 꺼져라고 하는 회계 처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일단 대변으로 재고자산을 깝니다. 직접 까요, 여러분들. 왜 재고자산이 없어지는 사유니까. 뭐 지금에야 상품을 없애는 거지만, 뭐 우리 문제에서는 뭐 제품을 줄 수도 있고, 원재료를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변에 재고자산을 까요. 재고자산을 깝니다. 그리고 차변에 뭘 적냐면, 재고자산, 감모손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배우셨죠? 우리 되게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렇게 요걸 별표죠, 별표. 워낙 중요하죠, 여러분, 요거. 대변에 이렇게 재고자산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대변으로 재고자산이 날아가면 타계정 대체 걸어야 되잖아요. 맞죠? 뜻이 뭐냐? 말 그대로 타계정으로, 다른 계정으로 대체 바꾸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방금 했었지만 비정상간모는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매출원가 계정에서 다른 계정, 뭐 접대비나 뭐 복리후생, 접대비 아니 기업 업무 추진비나 바꿔야 돼, 그죠? 바꿔야 돼. 기업 업무 추진비나 뭐 복리후생비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대체 다른 계정으로 바꿔. 그 매출원가 아니야? 라고 적용 8번 타계정 대체를 걸어줘야 돼요. 배우셨죠? 배우셨다라고 가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죠? 제가 영상 올리는 건 그 세무 2급 때, 세무 2급이나 회계 1급 때 왜 그 영상이 있을 거예요. 회계 1급이나 거기에, 세무 2급에 있구나. 세무 2급 때, 아닌가? 회계 1급인가? 회계 1급에, 네, 회계 1급에 타계정 대체 설명 다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컴퓨터 입력해가지고. 맞죠? 그거 보시면 타계정 대체 이해되실 거예요. 여기선 안 할게요, 여러분들. 아셨죠? 아신다라고 믿고,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제가 어저께 올린 영상 중에 회계 1급의 재고자산에서 타계정 대체라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열심히 떠들고 있어요. 그 증명해가지고. 무조건 컴퓨터가 대변으로 재고자산을 잡잖아요. 대변으로 재고자산을 없애고 차변으로 뭐 재고자산 감보손실, 기업 업무 추진비, 복리후생비 이렇게 회계 처리해도요. 컴퓨터 프로그램 특성상 무조건 매출 원가로 인식을 해요. 알죠? 그게 있어요. 알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보세요. 그래서 매출 원가가 아니야라고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인지를 시켜줘야 매출 원가를 안 잡고 감소시켜버리거든. 알죠? 그거 보시고. 자, 그래서 논리적으로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주석 3번. 뭐냐면, 이제 시험에서는,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하냐면, 기말 재고자산 문제하고요. 간모를 결합한 문제를 출제를 해요. 알죠? 여기요. 뭐 세무 2급에서 배우시긴 하지만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돼요. 수량 곱하기 단가 이용하는 걸로요. 그래서 우리가 간모하고요. 기말재고자산 문제가 같이 나오면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셨죠? 어떻게 배우셨냐면 우리 수동결산 먼저예요? 자동결산 먼저예요? 저기요 여러분들 뭐 좀 같이 놀아주면 안 될까? 우리
저 많이 외로워. 이건 뭐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 수동 결산부터 먼저 해요? 자동 결산부터 먼저 해요? 어? 원장님한테 이럴 거예요. 제가. 일러가지고 답변 안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그럼 수동 결산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죠? 고개 끄덕이는 거 봐. 입만 살짝 열어주시면 되죠, 입만. 이렇게 수동, 이렇게 해줘도 되죠. 수 이렇게 하면 제가 알아들을 텐데. 괜찮아요. 항상 난 외로웠어. 혼자였어, 항상. 난 항상 혼자였어. 누구도 나에게 맞춰주지 않았어. 이 세상은 혼자. 나는 아이다. 나는 아이다. 그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거 설명드리면, 왜 티발롬이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설명했었죠, 어저께. 안 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나중에 4월 달부터 이제 학원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세무 1급만 한다면 요즘은 이제 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는데, 난 자랑 한번 했고, 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세무 1급으로 밀려난 건지 뭔지 아무튼, 했어요. 근데, 세무 2급은 선생님 돼야 되는데, 네가 가장 오래됐으니까 세무 2급 하라고? 아쉬울 때면 날 찾아, 원장님이. 그러니까, 야, 아쉬울 때면 날 찾아. 네가 강의 제일 오래 했잖니, 민구가. 네가 해야지. 다른 선생님 하면 되겠니? 그죠? 선생님, 세무일급 시켜주세요. 야, 다른 선생님 시켜야지. 너 세무일급이나 해. 저기 가서 해. 세무일급 해. 이렇게. 아무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세무일급 되고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예. 야,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도와주세요. 저 힘들어 죽겠어요. 세무일급 좀 도와주세요. 만들게. 다 T야. 여기는 데스크 선생님 F고, 여긴 T야. 그랬더니 내가 왜? 너 돈 받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노래봤지. 그때 저희 가지고 위로받으려고 데스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기 너무 힘들어요. 했더니 선생님 괜찮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왜 티발롬이라고 하지? 그죠? 위로를 해주다 여기 마음이 막 이렇게 나 저도 티거든. 그랬더니 와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F발롬이라고 안 하잖아. 그죠? 확실히 이렇게 기운을 얻어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너무 현실적이야 선생님들이 그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주말에 수업을 풀로 하니까 저 주말에 하니까 주말에 수업 때문에 만들기 힘들어요. 좀 선생님 도와주세요. 너 주말에 일하고 돈 받자. 티 무섭더라. 내가 제가 할 때 몰랐는데 무섭더라. 그래서 앞으로 감정을 좀 이렇게 하려고. 근데 티는 누가 봐도 감정을 하면 티가 나요. 누가 봐도 거짓 감정. 괜찮구나. 말해서 이미 제일 거짓말. 아무튼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수동계산부터 여기 녹음 보면 안 돼. 그 선생님 보면 안 되는데 안 보겠지? 두드려 맞을 가가지고 아무튼 수동결산 먼저고 자동결산이 나중이잖아요. 근데 논리적 순서로 따지면 아시죠 여러분? 우리 기말재고자산 입력이 자동결산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이제 윗줄을 좀 제대로 잘 치면 우리가 기말 재고 자산을 입력하는 게 자동 결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이 기말 재고 자산을 실지 재고 조사법에 논리 쓴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 기말 재고 자산 입력할 건 실제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실제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을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동 결산 입력하는 메뉴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예요. 그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논리적 순서 1이에요. 논리적 순서. 그러니까 논리적 순서라는 건 실제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을 입력을 하면 알아서 다 매출 원가로 보낸다. 근데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에 잘 들어가 있는 게 맞으니까 회계 처리가 없다. 다만 비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에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가 매출 원가가 아닌 재고자산 감모순실이라는 곳에 있어야 되니까 얘는 우리가 그거 매출 원가 아니야. 맞죠? 매출 원가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 다른 계정 과목으로 인식을 돌려. 라는 우리가 수동결산 분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논리적으로. 그래서 어디 갔어? 여기 비정상 감모를 일반 점표 입력. 요게 수동결산 입력하는 곳이잖아요. 12월 31일자로 분계를 한다가 얘가 논리적 순서 2예요.
여러분들이 논리적 순서를 이해하셔야 당연히 실제 입력하는 순서가 되죠. 근데 우리가 실제 입력하는 건 수동결산이 먼저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녹색으로 하면 요게 실제 입력 순서, 실제 입력 순서 1이 되는 거고요. 아이고 1 보이나? 1. 그리고 얘가 실제 입력 순서 2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는 논리적 순서로 이해하셔야 되지만 입력 순서는 암기잖아요. 수동 결산 먼저고 자동 결산 나중이다 이렇게. 알죠? 중요해요. 나중에 실기 때 몰아서 할게요. 알죠? 자, 됐고요. 설마. 아, 다행.